주제는 남이냐. 이거 5번 눌렀습니까? 어. 한번 눌러볼까? 예? 어? 이번에는 꺼질 것 같은데? 맞아. 와. 다음엔 5번 누르세요. 땡. 나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아빠 잠깐. 폭신폭신하지. 응. 내가 뒀어. 잘했어. 고마워. 잘 지이나. 응. 우리 아빠는 소파. 아빠가 소파가 되었어요. 구도한 씨는 어젯밤에 잠들었던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자기가 소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요. 보통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구도한 씨는 진짜로 소파가 되었어요. 구도한 씨는 몸을 일으키려고 해보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지? 구도한 씨는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꿈이라고 믿었죠. 구도한 씨는 볼을 꼬집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팔이 꿈쩍도 안 했어요. 구도한 씨는 팔을 바라보았어요. 자기 팔이 틀림없었어요. 두 팔은 곧게 뻗어 있었고 두 손바닥은 바닥에 쩍 달라붙어 있었어요. 물구나무 서고 있을 때처럼요. 이상하다. 왜 팔이 안 움직여? 구도한 씨는 다시 팔을 들어보려고 애썼어요. 한쪽 팔이 조금 움직였어요. 두 팔을 모두 들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이번에는 머리를 들어 찬장을 쳐다보았어요. 꽃 모양으로 장식된 유리문 너머로 크리스털 유리잔 몇 개가 반짝였어요. 구도한 씨는 유리문에 어렴풋이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마처럼 엎드려 있는 것 같았어요. 구도한 씨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소파 밑이 보였어요. 먼지 투성이었죠. 머리를 더 아래로 숙였더니 다리와 발이 보였어요. 내 다리가 왜 저기 있지? 구도한 씨는 다시 앞쪽을 보았어요. 좀 전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소파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인 건 자기 두 팔이었어요. 뭐야? 내가 소파가 된 거야? 구도한 씨는 다시 뒤쪽을 바라보았어요. 네, 거기에 있는 것은 소파 다리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두 다리였어요. 구도한 씨는 곰곰 생각했어요. 소파 다리가 사라졌어. 그 대신에 내 다리와 팔이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소파가 된 거라고. 고행님 씨. 구도한 씨 부인 고행님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다리를 왼쪽으로 뻗어보고는 남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보나마나 또 소파에서 잠들었겠지. 고행님 씨는 좀 더 자려고 눈을 감았어요. 고행님 씨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구도한 씨가 텔레비전 축구 경기를 본 다음 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고 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축구 관계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터뷰한 것을 보고 축구 중계 재방송까지 보고 나서 소파에서 잠들면 고행님 씨는 구도한 씨를 깨워서 침대로 데려가려고 실랑이를 벌이곤 했어요. 하지만 구도한 씨를 깨워서 침대로 데려가는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바닥을 간지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대고 방귀를 뀌고 고약한 양말 냄새를 맡게 하고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고행님 씨는 구도한 씨를 그냥 두기로 했어요. 좋아, 난 이제 잘 거야. 라고 말하고는 침대로 곧장 가버리게 되었답니다.
고객님 씨가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시간이었거든요. 늘 똑같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고객님 씨가 거실로 가서 소리쳤어요. 여보, 일어나. 출근해야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고객님 씨는 소파로 다가갔어요. 빈 감자칩 봉지, 먹다 남은 피자와 콜라, 과자 부스러기, 초콜릿 포장지가 온 거실 바닥에 어질러져 있었지만 구도한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고객님 씨는 구도한 씨가 고개를 들고 왜 불러? 하고 말할 때까지 남편 머리가 소파에서 튀어나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세상에나. 고객님 씨는 남편이 베개 밑에 숨었다고 생각했어요. 놀랐잖아. 어서 일어나. 고객님 씨는 남편 등에서 베개를 치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베개는 없었죠. 고객님 씨가 베개라고 생각한 것을 집으려고 했지만 손이 닿은 곳은 구도한 씨가 가장 간지럼을 잘 타는 등이었어요. 구도한 씨는 자지러지게 웃었어요. 고객님, 우시시시시, 제발, 히히히, 그만해. 고객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고객님 씨는 자기가 집으려고 한 게 베개가 아니라 남편 몸이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어요. 그래. 구도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본 게 맞아. 여보, 내가 소파가 되었어. 아침. 루이가 제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루이가 소파로 뛰어오르며 물었어요. 아빠는 일찍 회사 가셨어. 소파에 왜 천을 씌웠어요? 소파가 더러워져서. 이러다 듣겠다. 어서 아침 먹자. 아이들은 후딱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고객님 씨는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무겁단 말이야. 구두한 씨가 소리쳤어요. 어머, 미안. 잠시 잊었어. 고객님 씨가 바로 일어났어요. 괜찮아. 어쨌든 지금은 내가 소파잖아. 그냥 편하게 앉아. 고객님 씨가 천을 걷고 다시 소파에 걸터 앉으며 말했어요. 맙소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람?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남편이 소파가 된 걸 보자마자 고객님 씨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저주였죠.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소파에 그렇게 눌어붙어 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봐, 내 말 안 듣고 소파랑 한 몸처럼 굴더니 결국 소파가 되어버렸잖아. 여보, 틀림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 제발 진정해. 해결할 방법? 도대체 그게 뭔데? 알면 나도 좀 알려줄래? 소파 천이 해지면 새 천으로 갈면 돼. 소파가 아예 망가지면 폐가구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되고. 하지만 소파가 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해? 울지 마, 여보. 구도한 씨가 울부짖는 아내를 달랬어요. 당장 일어나. 의사한테 가보자. 당신 지금 나한테 일어나라고 한 거야? 구도한 씨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아차, 미안해. 당신 못 일어나지? 그렇다면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리 와달라고 해야겠네.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구도한 씨는 그러는 게 좋을지 아닐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는 의사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소파가 된 남자를 고쳐줄 의사가 있기는 할까요? 의사는 거실로 들어와 고객님 씨가 미처 말할 틈도 없이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고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고객님 씨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요? 환자는 천 아래에 있어요. 고객님 씨가 다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의사가 소파를 덮은 천을 들어 올리자 구도한 씨의 머리가 불쑥 드러났어요. 이런 세상에! 의사가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의사는 탁자에 둔 가방을 잡아채서는 현관문으로 도망쳤어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소파가 되었어요. 세상에,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다도 알아요. 이런 환자를 치료한 적은 없으시겠죠. 치료는커녕 남편이 소파가 되었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게 당신 남편이라고요? 네, 내 남편이에요. 그 소파가요? 네, 이 소파 맞아요. 구도한 씨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선생님, 믿기 힘드시다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저 사람 남편이고 보시다시피 소파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진찰 좀 해주실래요? 의사는 구두한 씨가 말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소파로 다가갔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선생님, 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의사는 가방을 탁자에 다시 올려놓더니 청진기를 꺼내 소파에, 아니 정확히는 구도한 씨의 위에 앉아서 구도한 씨 등에 청진기를 댔어요. 기침해 보세요. 구도한 씨가 기침했어요. 한 번 더. 구도한 씨가 다시 기침했어요. 배가 아주 깨끗하진 않은 것 같군요. 운동은 좀 하시나요? 네, 뭐, 조금.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다녀요. 그게 다인가요? 그걸로는 부족하죠. 몇 층인가요? 뭐가 몇 층이냐는 거죠? 회사가 몇 층이냐는 겁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서요? 아, 그거요? 18층입니다. 아이쿠, 그 정도면 운동이 좀 되겠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건물은 18층짜리가 맞지만 내가 일하는 곳은 2층이에요. 딱 한 층만 걸어 올라가면 돼요. 꾹 참고 있던 고객님 씨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런 질문이 남편이 소파가 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운동이란 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이 끝나면 불량식품을 잔뜩 사들고 와서는 소파에 앉아서 내내 스포츠 프로그램만 본다고요. 알겠어요. 자, 환자분, 혹시 어렸을 때 병을 앓은 일이 있습니까? 병이라니요? 홍역이나 소아마비를 앓으셨나요? 홍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사는요? 주사요? 예방주사는 다 맞으셨는지 묻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했어요. 헛기침도 몇 번 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로서 이 환자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뭐라고요? 하느님의 뜻이라니요?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니까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사로서 이 환자한테 해줄 건 없어요. 의학 교과서에도 사람이 소파가 된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약도 소용없을 겁니다. 뭘 좀 먹기는 해야 합니다. 남편분 발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보이시죠? 고객님 씨는 의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소파가 된 사람을 치료해 본 일이 없을 게 분명하니까요. 제이와 루이. 제이와 루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고객님 씨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알았어, 엄마. 나 배고파. 제이가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나도 배고파. 스파게티 해줘. 루이도 대답했어요. 둘은 소파로 펄쩍 뛰어올라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소파를 덮은 천이 움직여 이따금 구도한 씨의 머리가 쓱 드러났어요. 그럴 때마다 고객님 씨가 천을 잡아당겨 다시 덮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객님 씨는 일이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영원히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고객님 씨는 아이들을 소파에 남겨두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도한 씨가 내는 소리였어요. 아야야야.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둘은 레슬링을 그만두고 소파 위에서 뛰고 또 뛰었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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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들은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둘은 한바탕 웃어젖히고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둘은 깜짝 놀라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구도한 씨 머리가 천 아래에서 불쑥 솟아올랐어요. 깍! 엄마! 엄마! 아이들이 외쳤어요. 마침내 둘은 엄마가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빠가 소파가 되었어. 제이가 말했어요. 둘은 겁에 질려 서로를 멀뚱멀뚱 보았어요. 그러고는 소파가 소파로 다가갔어요. 제이가 손가락으로 아빠 배를 쿡 찔렀어요. 아야, 이 녀석아, 그만해. 구도한 씨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루이가 아빠 겨드랑이를 쿡 찔렀어요. 아야, 그만하라니까.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아빠를 자꾸만 찔렀어요. 히히히히 후호호호호호호. 제발 그만해. 일어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하하하하. 아빠 어차피 못 일어나잖아요. 그만. 고객님 씨가 부엌에서 음식 접시를 들고 오며 말했어요. 소파가 된 구도한 씨는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객님 씨는 소파에 앉아서 제대로 말하면 남편 위에 걸터 앉아서 남편에게 밥을 먹여주었어요. 청소하는 날. 이번 주에는 창문을 닦을까요? 아니면 다림질을 할까요? 가사도우미 홍루몽 씨가 말했어요. 홍루몽 씨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소파가 된 구도한 씨의 등 한가운데였죠. 고객님 씨는 홍루몽 씨가 오기 전에 천으로 소파를 덮어두었어요. 그런데 홍루몽 씨가 차를 마시기 전에 갑자기 천을 들어 올렸어요. 그 바람에 구도한 씨의 두 다리와 두 발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고객님 씨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홍루몽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소파 바꾸셨나봐요. 이 소파 정말 멋지네요. 소파 다리가 진짜 사람 다리 같아요. 첫 느낌도 꼭 남자들 바지 같고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하하하하. 구도한 씨가 엎드려 있어서 바지 뒷주머니가 위를 향하게 된 거였어요. 홍루몽 씨가 리모컨 두 개를 주머니에 꽂으며 말했어요. 이제 리모컨을 잃어버릴 일은 없겠네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일을 시작할까요?
고행님 씨가 이렇게 말하며 홍루몽 씨를 일으켰어요. 구도환 씨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홍루몽 씨는 부엌으로, 고행님 씨는 침실로 청소하러 갔어요. 얼마 뒤 부엌 청소를 끝낸 홍루몽 씨가 고행님 씨한테 다음엔 어디를 치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고행님 씨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홍루몽 씨는 소파를 덮은 천을 걷었어요. 구도환 씨의 두 발과 양말이 보였어요. 양말 한 짝이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이 소파 진짜처럼 잘 만들었어. 어쩜 지저분한 것도 똑같네. 진짜 사람 발을 가져다 놓은 것처럼. 어머머, 발냄새까지 나잖아. 홍루몽 씨가 깔깔거렸어요. 그러고는 화장실로 가서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받아 세제를 풀고 걸레를 담가서는 거실로 가져왔어요. 구도환 씨는 홍루몽 씨가 다가오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꾹 참았어요. 세상에나 구도환 씨 머리를 조각해서 달아놓았구나. 마음씨 좋고 못생긴 구도환 씨랑 똑 닮았네. 하하하하. 홍루몽 씨가 구도환 씨 머리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채, 누구더러 못생겼대? 일어나기만 해봐. 구도환 씨가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홍루몽 씨는 걸레를 꼭 짜서 구도환 씨의 얼굴, 머리카락, 목, 귓속까지 벅벅 문질러 닦았어요. 그런 다음에 양말을 벗겨 발을 문지르고 발가락 사이에 낀 때도 닦았어요. 구도환 씨는 잘 참았어요. 발바닥을 닦을 때는 웃음을 참는 게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요. 홍루몽 씨가 발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머,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굳은 살까지 똑같이 만들었어. 굳은 살을 본 홍루몽 씨는 까끌까끌한 수세미로 발 뒤꿈치를 빡빡 문질렀어요. 구도환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웃음을 참았어요. 하지만 홍루몽 씨가 수세미로 발바닥 한가운데를 문지르자 결국 웃음을 터뜨렸어요. 히히히히히 후후호. 얼굴이 하얗게 질린 홍루몽 씨가 양동이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고행님 씨가 비명을 듣고 침실에서 거실로 달려와 보니 홍루몽 씨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요. 집 밖으로 도망친 홍루몽 씨는 처음 도착한 버스에 헐레벌떡 올라탔어요. 기자. 버스에서 홍루몽 씨는 옆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웃는 소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하얗게 질린 홍루몽 씨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한 젊은 기자의 관심을 끌었어요. 기자는 흥미로운 뉴스거리를 찾고 있던 참이었지요. 구도환 씨가 누구죠? 기자가 물었어요. 내가 청소하러 가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아저씨예요. 홍루몽 씨가 대답했어요. 그 집 소파에 머리가 달렸다는데 그게 남편 머리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네, 맹세할 수 있어요. 기자는 홍루몽 씨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누구세요? 제이가 문을 열고 말했어요. 나는 장충당이고 기자야. 이 집에 신기한 소파가 있다던데. 소파요? 아, 우리 아빠 말이구나. 맞아요. 아빠가 소파가 됐어요. 장충당 씨는 기뻤어요. 드디어 흥미진진한 뉴스거리를 찾은 거예요. 장충당 씨는 부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확실합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곧 달려올 겁니다. 출연료를 많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 2배를 줘. 2배요? 그래, 2배를 주라니까. 무엇에 2배를 주라는 거죠? 다른 방송사에서 주겠다는 액수에 2배를 주라고. 네, 부장님. 장충당 씨가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지금 카메라를 보낼게. 네, 부장님.
촬영 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장충당 씨는 뒷마당으로 가 부엌을 엿보았어요. 고행님 씨가 소파에 달린 머리에 밥을 먹이는 게 보였어요. 잔뜩 흥분한 장충당 씨는 촬영 기사가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뷰를 하도록 고행님 씨를 설득하는 건 어려웠어요. 원래 주려고 했던 출연료의 2배를 주면 하겠어요. 장충당 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어요. 장충당 씨는 부장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고행님 씨가 2배를 달랍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말했나? 부장이 물었어요. 그냥 2배를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부장님, 고행님 씨는 우리가 주려 했던 돈의 2배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배를 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4배를 주는 셈입니다, 부장님. 뭐라고요? 멍청하다고요? 결국 4배를 주기로 했지만 얼마를 주어야 4배를 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출연료를 주겠다고 나선 다른 방송사가 없었거든요. 인터뷰 허락을 받고 장충당 씨와 촬영기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촬영기사가 흥분한 얼굴로 부지런히 촬영하는 동안 장충당 씨는 소파에 앉아 고행님 씨를 인터뷰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지요. 하지만 이 소파는 여러분이 날마다 보는 그런 평범한 소파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소파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촬영기사가 당황한 구도한 씨의 얼굴을 크게 보여주었어요. 다리도 있습니다. 촬영기사가 구도한 씨의 양말을 크게 보여주었어요. 손도 있습니다. 촬영기사가 구도한 씨의 손을 크게 보여주었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장충당 씨가 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어요. 고행님 씨가 대답했어요. 고행님 씨는 인터뷰하기 전에 미용실에도 다녀오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어요.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없는 거예요. 없었다고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왔더니 이 소파가 있지 뭐예요. 그게 끝인가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장충당 씨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 구도한 씨는 보통 일하러 갔다가 집에 오면 소파 위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가는 일도 없었어요. 아무튼 아무데도 안 갔어요. 소파를 떠날 줄 몰랐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에는 특히 더했어요.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불량식품을 집어먹었죠. 그러고는 소파에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내내 스포츠 프로그램만 봤어요. 집안일도 하나도 안 했어요. 설거지는커녕 휴지 한 장 주운 적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소파가 된 건 당연하다고요. 인터뷰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구도한 씨 가족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구도한 씨의 당황한 얼굴, 바지 뒷주머니에 꽂힌 리모컨, 회색 양말을 신은 발과 퉁퉁한 손이 여러 채널에서 여러 번 방송되었어요. 옷가게들마다 리모컨 주머니가 달린 구도한 바지를 진열했어요. 가구점에서는 구도한 소파를 팔았어요. 사람처럼 생긴 소파였지요. 구원받은 구도한 씨. 그렇지만 구도한 씨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 다리와 두 팔로 엎드려 지냈죠. 아, 한 가지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구도한 씨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구두환 씨는 곧 지루해졌어요. 온갖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찾아올 때는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구두환 씨는 소파가 되기 전의 삶이 그리웠어요. 구두환 씨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라니 구두환 씨가 거의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었어요. 축구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소파가 된 채로 살던 구두환 씨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두환 씨는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한쪽 팔을 겨우 움직여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초콜릿 포장지, 음료 깡통, 구겨진 종이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머리를 드는 게 한결 쉬워졌어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구도환 씨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묻기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었어요. 구도환 씨는 아이들이 다음 시험을 볼 때까지 함께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두 손을 동시에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일어나게 되면 함께 영화 보러 가자. 구도환 씨가 아이들 등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잠든 사이에 구도환 씨는 무릎을 꿇고 일어서게 되었어요. 고행님 씨가 부엌에서 나오자 구도환 씨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맨날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서 꼼짝도 안 했잖아. 당신 기분이 어떤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 이제부터 그러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집안일을 제대로 할게. 약속해. 얼마 뒤, 구도환 씨는 두 발로 일어섰어요. 다시 소파가 되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은 진심으로 기뻤지요. 구도환 씨 가족은 새 소파를 샀어요. 새 소파는 소파가 있던 자리에 놓였죠. 하지만 구도환 씨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어요. 다시 소파가 되기는 싫었거든요. 생각 술술 얍. 여러분은 아빠가 소파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고 아빠가 소파가 된 뒤 일어난 일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바르게 정리해 볼까요? 보기 깨달았어요. 소리쳤어요. 엿보았어요. 올라탔어요. 1. 고행님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다리를 뻗어보고는 남편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2. 기자 장충당 씨는 소파가 된 구두환 씨를 보려고 뒷마당으로 들어가 부엌을 엿보았어요. 3. 의사가 천을 들어 올리자 구두환 씨 머리가 불쑥 드러났어요. 의사가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4. 가사도우미 홍루몽 씨는 구두환 씨를 보고 놀라 집 밖으로 도망쳐 버스에 헐레벌떡 올라탔어요. 신문기자가 되어 구두환 씨에게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직접 전해볼까요? 6화 원칙으로 내용을 정리한 뒤 기사를 작성해보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오늘 아침에요. 남편이 소파가 된 거예요. 사실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 소파가 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신문 기사를 써보세요. 어휘술술 얍. 우리 아빠는 소파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구두환 씨는 텔레비전 축구 경기를 본 다음 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았어요. 토론. 여러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뜻해요. 예시. 그 문제는 함께 토론해서 정해요. 2.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런 질문이 남편이 소파가 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거예요? 관계. 둘 이상의 어떤 것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는 것을 말해요. 예시. 친구와 나는 특별한 관계예요. 3. 장충당 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어요. 결정.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을 뜻해요. 예시.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네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소파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구두환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두환 씨의 심정을 나타내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날벼락, 번개, 소나기, 천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마른 하늘은 맑게 갠 하늘을 뜻하고 날벼락은 주로 비가 올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에요. 비나 눈이 올 것 같지 않았던 맑은 하늘에 느닷없이 벼락이 치는 뜻밖의 상황을 말하는 속담이지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소파가 된 구두환 씨가 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청천벽력. 뜻밖의 일어난 큰 사건을 이르는 말. 푸를 청, 하늘천, 벼락벽, 벼락력.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는 뜻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어젯밤까지 멀쩡히 소파에 잠들었던 구두환 씨가 갑자기 소파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지요.